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8월 15일이고요. 광복절입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직장이신 분들은 휴무이실 텐데, 네, 다들 푹 쉬시고, 네, 근무하시는 분들도 네, 화이팅입니다. 네, 급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방금 텔레그램에 썼던 그 이더의 그 하락이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이게 글로 설명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보통 리더가 이제 쉬지 않고 올라온 건 다들 아실 거고, 저역 일단 제 스탠스가 리더 저점에서 팔아버린 사람의 얘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현물을 아래에서 잘 들고 계신 분들은 딱히 그냥 파도를 탄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발라먹는다는 게 굉장히 좀 불가능한 영역이고 힘든 영역이거든요. 제가 이더를 지금 사지 않는 이유는 좀 남은 게 얼마 없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저는 죽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 하고, 이렇게 중간에 타서 이런 데서 뚫자마자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단타로 좀 하긴 하는데, 큰 추세를 먹는 걸 선호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먹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쭉 대추세를 먹는 걸 선호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이 잡을 때에도 이 조금만 무빙에 상승과 하락이 계속 이게 맞나 싶으면서 버티는 기간이 고통스럽긴 한데, 그렇게 해낸 만큼 리턴 값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한 2년 동안 비트가 이제 상승만 해 오면서,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봐오셨던 분들은 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데서 사고 이런 데서 사고 하다가 물려버리면은 그냥 존버하잖아요. 네,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번 시즌에 가장 힘들었던 적은 요때였습니다. 요때. 이때 정말 힘들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큰 추세를 먹는 거를 방법을 선호를 한다. 하지만 지금 이더는 제가 날린 물량이 많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소액이지만 지켜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더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이게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상태죠. 이 이격도도 일봉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상승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자산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조정도 주고, 무거운 롱 포지션도 정리를 하고, 오늘처럼 피레침 꽂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텔레그램에 쓴 것처럼 하락이 온다면 조정이 어떻게 오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벌써 4분이 지나가는데, 네, 빨리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에 대해서 이더 추세가 이렇게 강할 때, 이거는 이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 주식에 대한 얘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번 단기 상승이 시작이 된 건데,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나온 거라면은, 처음에는 236에서 382까지 깊고 빠르게 조정을 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아 올려요. 급하게 말아 올립니다. 왜냐? 단기에서는 이평선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이평에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4시간 이평에서 그걸 1시간보다 느리니까 그걸 천천히 또 되돌립니다. 그리고 4시간급에서도 반등이 오고 다시 떨어진다면은 그때 이제 일봉에서 이러한 꺾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상승장에서는 조정이 짧고 굵게 온다라는 이유가 4시간급이든 일본급이든 이 이평을
꺾지 않는 선에서 계속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더라도 이렇게 바로 V자 반등으로 쭉쭉 올라가는 게 상승장의 특성인데, 1시간에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갈 거라면은 236과 38이 어딘가에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지금 이 정도의 강세면은 236에서 바로 찍고 올라가 주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236 조정이 왔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반등이 786까지 618에서 786까지 조정을 빠르게 그 반등을 빠르게 줬습니다. 만약 여기를 이런 식으로 뚫어내지 못한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중기 반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단타 성향이냐, 중기 성향이냐, 장기 성향이냐에 따라서 이런 걸 다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은데, 단기에서의 여기에서의 반등이 실패한다 해도 이 큰 추세에서의 그 이평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236에서도 또다시 강반등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에서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숏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의 연속이거든요.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등 주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설사 내려간다 해도 이 중기에서의 236 그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떨어진다면은 이때는 여기에 382 혹은 이거보다 더 큰 시간 프레임에 이 상승에 236에서 또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느낌이 이렇게 시간을 써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숏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추세를 거스르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하락장에서 그 롱을 취하는 입장에서 또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간도 함께 써버리기 때문에 대충 요 전체 상승에 대한 236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승 기간이 126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4분의 1에서 2분의 1의 시간은 또 조정 주는데 씁니다. 그러면은 30일에서 60일, 대충 45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부터 조정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9월 29일, 45일 동안 또 지지부진한 횡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상승만 외치던 사람들은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하락을 외치는 사람들도 지쳐요. 그렇게 횡보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일봉에서도 제가 그 카톡방에 예전에 과열 이후에, 과매수 이후에 또 과매수 이후에 꽉꽉 매수, 그런 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시간 봉에서 RSI가 과열이 2번 되고, 4시간 봉에서 한 번이 과열되고, 이런 식으로 일봉에서 과열이 되고 쭉쭉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일봉에서 과매수 2번이 뜨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3일봉에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을 거고요. 왜 안 뜨니? 3일봉에서도 쌍봉이 과매수가 2번이 떴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이제 과매수 한 번이 걸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조정 없이 또 올라가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미친 장이 온다라고 할 때는 주봉에서 과매수가 2번 걸리죠. 이럴 때처럼.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장이 그 대상승장인데, 이더는 현재 주봉 첫 번째 과매수 시작이지 않을까 하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로 그 과매수에 이은 과매수 같은 폭등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절반 정도는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하려는 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유의미한 반등이 와서 236, 최소 236은 왔을 때 3990, 뭐 한 이쯤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또 올라간다면 더 올라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어떤 종목의 광기 그리고 단기간에 폭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절 스윙을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더는 여기까지 하고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 네, 제가 이때 가지고 있던 이더 개수 대비 지금 80%? 80% 정도 잃었어요. 개수를 80%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가지고 있어요. 처참하죠? 대부분을 여기에서 다 팔았습니다. 네.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뒤에 이렇게 올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자, 그리고 비트인데, 비트 같은 경우는, 고점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가 깨진다면은, 하나만 보고 있어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규모 있는 조정이 기간과 함께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11만 5천 달러 정도, 4천 달러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기회를 자꾸 주면은 그거는 좀 사지 말아야 할 구간이다. 그러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올라갈 거였으면 여기 매물대 없을 때 신고점 영역일 때 그냥 쭉쭉 올라가줬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더와 다르게 비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고점 어딘가다. 이번 고점이 한 이게 전체 고점은 아닐 거고 한 14만 달러 여기 안쪽일 것 같아요. 네, 제가 25년 1월에 이번 연도 이번 사이클의 비트 고점은 18만 달러를 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네. 비트가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이더가 폭등을 하고 있죠.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었습니다. 17년, 21년, 그 마지막 사이클 뒤에서 비트가 고점에서 파킹을 하고, 한 60일 정도 알트장이 폭발적으로 와서 그때 수많은 졸업자 그리고 상승장이 끝나고 1년 뒤에 수많은 퇴학자 만들어줬던 그 시기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라인을 깬다면은 규모 있는 조정이 여기 74K부터 시작된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4월부터 8월까지 약 4, 5달 정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조정은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제 관점과 다르게 올라갈 경우 저는 또 손가락만 빨고 있겠죠.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손가락만 빨더라도 매수는 하지 않을 거라는 점 카톡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113K 여기서는 안 살 것 같고 0.382에서 알트를 살 것 같네요. 만약에 105K 382 구간을 왔는데 이더도 아까 그 피보나치 구간이 비슷하게 겹치는 그 상황이 오면은 그 가능성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도미넌스 역시 지금 크게 하락 쐐기를 그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더 간단하게는 더 가까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쐐기의 경우 이게 제일 좀 찝찝하긴 한데 이게 25년 4월 4달짜리잖아요. 얘가 236 조정만 와도 4.52%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지금이
지금이 4.17%인데 이 0.3% 오르면은 비트가 100K를 갑니다. 예, 사이즈가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퍼센테이지 0.1%가 그렇게 무서운 차트라서 아무튼 이 하락세기도 조금 계속해서 단기 전망에 대해서 주저를 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비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지금 618에서 지금 다이버가 다 걸려 있고, 근데 사기는 무서워. 비트 도미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 차트의 경우는 사실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때는 과매도가 이렇게 걸리면서 알트장이 왔어요. 이때 알트장이 얼마나 미친 장이었는지 이걸 보면은 보입니다. 네, 그냥 다 죽어버렸죠. 아무튼 알트장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오느냐, 어, 아니면은 한 번 더 비트가 조정을 준 후에 오겠냐, 아니면 비트가 조정이 옴에도 불구하고 알트장이 오겠냐, 그런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 토탈이나 이더가 포함된 토탈 2와는 다르게 토탈 1이랑 토탈 2는 고점을 다 넘겼거든요. 이더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제 토탈 3라던가 아덜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에서 머물고 있죠. 상대적 위치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트를 지금 잘 잡아서 뭐 평균 수익률이 20% 30% 넘으시는 분들은 제가 그 상황이라면은 그냥 떨어져도 존버를 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토탈 1, 2와 같이 키를 맞추러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정고점을 넘겠죠. 똑같이 가면 450B인데 지금부터 올라가면은 대략 한 47%, 50% 가까이 나옵니다. 이게 아덜스가 50%라는 말은 어떤 코인은 500%도 나오고 어떤 코인은 20%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자주 들어서 귀가 아프실 텐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게 무서워서 이 정도 하락이 무서워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시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 조정이 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또 18분이나 써버렸네요. 늦은 시간에 잠깐 찍긴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바로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트장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래서 저도 타이밍 좋게 한번 같은 배를 타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